이건 기적에 가깝다. 영국의 방산 전문 매체 플라이트 글로벌이 한국의 KF-21을 평가하며 남긴 말입니다. 미국의 디 에비에이셔니스트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표현했죠. 무엇이 그들을 놀라게 했을까요? 42개월 동안 1600회의 시험 비행,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이런 기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비행이란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 비행은 일부러 한계를 넘기는 과정입니다. 미완성된 기체를 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급상승과 급강하를 반복하고 최대 속도로 회전하며 실제 무장을 발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조종사의 생명은 늘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전투기 개발 역사는 곧 추락과 희생의 역사입니다. 이 세계에서 사고는 규칙이고 무사고가 예외입니다. 1960년대 미국은 F-111이라는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해군과 공군이 함께 쓸 수 있는 기종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시험 비행 단계에서 반복적인 추락이 이어졌고 심지어 공중에서 기체가 분해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해군은 포기했고 별도의 전투기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F-104는 미국에서 시험을 마치고 동맹국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지형과 기후는 미국과 달랐습니다. 서독에서만 270대가 추락했고 조종사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부 제조기, 비행하는 관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죠.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는 어땠을까요? 무려 10년 동안 9,2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첨단 소프트웨어를 기체에 안정적으로 결합시키는 데만 수년이 걸렸습니다. 인도는 자체 개발 경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20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추락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투기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습니다. 2022년 7월 한국의 첫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첫 시험 비행을 위해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42개월 후인 2026년 1월 12일 KF-21은 모든 시험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총 1600회,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이 숫자는 단순한 성과가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전투기 시험 비행의 역사는 사고의 역사였습니다. 미국조차 수천 번의 시험 비행 끝에 추락을 경험했고 수십 년이 걸려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KF-21은 달랐습니다. 극한 환경 시험도 통과했고 공중급유와 실제 무장 발사까지 모두 성공했습니다. 13,000회가 넘는 시험 조건을 통과했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서 말이죠. 이건 운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뭔가 다른 방식이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조건은 시험 구조의 효율화였습니다. KF-21 시험팀은 여러 장소에 시험 거점을 분산 배치했고 공중급유 기술을 활용해 한 번의 비행으로 여러 시험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보통 한 번 이륙하면 한 가지 조건만 테스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KF-21은 공중에 더 오래 머물며 연속적으로 조건을 검증했습니다. 시간을 줄인 게 아니라 밀도를 높인 겁니다. 두 번째는 설계 단계부터 시험 데이터를 염두에 둔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기체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문제를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이미 시험 시나리오와 데이터 검증 경로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훨씬 적게 발생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조종사와 시험팀의 역할입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는 단순히 비행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극한 상황에서 판단력을 발휘하고 기술적 문제를 즉각 인지하며 엔지니어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KF-21 시험팀은 최고 수준의 조종사들과 엔지니어들로 구성됐고 이들의 협업이 무사고 기록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네 번째는 소프트웨어와 기체의 동시 검증 체계입니다. 요즘 전투기는 사실상 날아다니는 컴퓨터입니다. 소프트웨어 오류 하나가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죠. KF-21은 시뮬레이션과 실제 비행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교차 검증하며 소프트웨어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한 가지 요소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KF-21은 이제 미래형 무기가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현재 2세대, 3세대 전투기인 F4 팬텀과 F5 타이거를 운용 중입니다. 이 기종들은 수십 년간 영공을 지켜왔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KF-21은 이들을 대체하며 4.5세대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블락원입니다. 블락원은 적 전투기를 상대하는 공중전에 특화된 전투기입니다. 먼저 하늘을 장악하는 능력부터 완성하겠다는 선택이었죠. 이 단계에선 먼 거리에서 적을 요격하는 미사일과 근접 공중전을 위한 무장을 중심으로 운용됩니다. 다음 단계인 블락2에서는 전투기의 역할이 확장됩니다. 공중전뿐 아니라 지상의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상반기부터 레이저 유도폭탄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10여 종의 무장을 실제 비행 시험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KF-21은 공중전 전투기에서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8개월 앞당겨진 일정입니다. 2032년까지 총 120대가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KF-16, F-15K, F-35A와 함께 한국 공군의 주력 전력을 구성하게 됩니다. 해외 전문 매체들도 KF-21의 성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플라이트 글로벌은 KF-21이 무사고로 시험 비행을 완료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며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완료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디 에비에이셔니스트는 1600회 무사고 비행은 놀라운 성과라며 블락2 개발 일정이 18개월 앞당겨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제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KF-21의 엔진은 미국지 2사의 F414를 라이선스 생산한 것입니다. 국산화율은 65% 수준에 머물러 있죠. 한 방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진국은 우리를 협력 대상이 아닌 경쟁자로 봅니다. 기술 이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출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등이 잠재 고객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된 계약은 없습니다. 기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이제 선진국들과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1600번의 비행,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는 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험 비행에 참여한 모든 조종사가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엔지니어 수백 명이 밤을 새운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완성할 수 있다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선언입니다. F-111은 공중에서 분해됐고 F-104는 과부 제조기가 됐으며 F-35는 10년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KF-21은 42개월 만에 모든 검증을 끝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자랑스러움, 의구심, 아니면 다음 단계에 대한 기대,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KF-21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과제, 그리고 그 한 고비가 한국 전투기의 격을 어떻게 바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